호프, 너가 한국 영화의 마지막 희망이다. 호프, 너가 안 되면 한국 영화는 망해. 우리의 마지막 투자를 지켜줘. 후반 작업하다가 늦은 것뿐인데 어쩌다가 내가 한국 영화의 마지막 등불이 된 거지? 안녕하세요, 고현식당입니다. 하이. 올해 한국 영화는 이견 없이 망했습니다. 기존의 영화 시장, 기존의 흥행 공식도 모두 부서졌고요. 여태까지 중에 가장 처참한 숫자를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심지어 2025년에 최고 흥행 영화는 563만 명을 모은 좀비딸이었죠. 근데 이 좀비딸의 흥행도 개운하지만은 않습니다. 쿠폰 뿌렸을 때 시기랑도 잘 맞물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563만이 초대박이라고 할 만한 숫자도 아니고요. 오늘 만든 컨텐츠는 영화진흥위원회 코픽의 컨텐츠들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코픽에서 한국 영화 결산, 산업대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쭉 연작이 있어요. 평론가들이랑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꽤 알찹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국 영화가 2025년에 왜 망했는가를 얘기했을 때 의외로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볼 영화가 없었다, 별로. 관객들의 시선을 끌만한 영화가 딱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박명수 씨가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영화 이 스크린이 망한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럼 재밌는 영화를 만들면 된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모든 산업이 흥하고 망하는 걸 반복하는데, 망할 때마다 말하는 가장 의미 없는 해결책이 뭐냐 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어떻게든 막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추가로 해야 되는 것들은 있죠. 티켓 가격을 내리면 물론 사람들이 조금 더 올 거고, OTT로 넘어가는 홀드백 기간을 늘려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2025년에 한국 영화를 쭉 돌아봤을 때 진짜로 예전만큼 볼만한 영화가 있었는가? 우리나라 관객들은 굉장히 냉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영화를 안 보는 거예요. 극장엔 찾아가지만 극장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본다거나 아니면 외국 영화를 보는 거죠. 자, 이제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2026년은 2025년만큼 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026년에 개봉할 기대작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 생각에는 2025년이 단기적으로는 최저점을 찍지 않았나. 일단 2026년에 영화 관계자들이 모두 뽑는 최고의 기대작은 나홍진 감독의 호프예요. 주요 배우들은 황정민과 조인성이, 정호연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알리시아 비칸데르랑 마이클 패스벤더까지 나옵니다. 마이클 패스벤더는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배우고 엑스맨으로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제일 기억이 많이 남을 수 있는데, 엑스맨뿐만 아니라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알리시아 비칸데르 분은 마이클 패스벤더의 와이프예요. 예. 이 섭외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려 550억이라는 한국 영화사에서 제일 큰 제작비를 들인 영화예요. 그리고 나홍진 감독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잖아요. 감독의 필모그래피라는 게 다작을 하면서 완벽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만들면서 정말 완벽한 작품들, 이 완벽하다는 거 흥행성뿐만이 아니라 뭔가 상징성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굵직굵직하게 쌓아나가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절대로 나홍진 감독은 다작을 하는 감독이 아니지, 연출하는 모든 작품이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무려 추격자로 시작해서 황해, 곡성, 영화 3편을 감독했는데 그게 추격자, 황해, 곡성이에요. 이 세 개 다 장르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성취를 이뤄냈고, 특히나 직전 영화였던 곡성 같은 경우는 관객 수로만 봤을 때는 687만이지만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했죠. 사람들이 모시 중한디를 흉내내면서 말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흥행할 만한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컬트적이고 줄거리도 굉장히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흥행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잘 만든 영화였어요. 이제 이분이 호프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 호프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용이 좀 난해해요. 이것도 비무장지대 인근에 고립된 항구 마을인 호포항이라는 곳에서 호랑이가 나왔다는 제보를 받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외계인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F, 호러, 스릴러 막 이런 장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홍수를 보고서 한국 SF는 답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나홍진 감독이 SF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SF인데 공포와 서스펜스가 결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장르이고, 특히나 이거를 나홍진 감독이 연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곡성으로 우리나라 공포 영화 쪽에 한 획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만한 획을 그어버렸는데, SF 공포? 와, SF 호러? 이거는 못 참죠. 아마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초반 입소문만 잘 탄다면 600만 이상은 무조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촬영은 진작에 끝났고요. 계속해서 나홍진 감독 특유의 완벽주의 때문에 후반 작업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다가 이제서야 개봉을 한다고 해요. 촬영은 재작년 3월에 마쳤대요. 2024년 3월에 맞춰서 지금 여태까지 후반 작업하느라 지금까지 밀린 건데, 이제서야 완성이 됐으니까 여름에 개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는 됩니다. 물론 나홍진 감독이 지금 의도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 영화에 달려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다음 영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또 개봉하는 되게 기대작 중에 하나가 가능한 사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창동 감독님 작품이에요. 버닝 이후로 8년 만의 작품인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지만 엄청나게 흥행을 하진 못했죠.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이 워낙 작가주의적이고 이게 흥행력 있는 작품은 아니니까. 가능한 사랑을 얘기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개봉을 한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영진위에서 60에서 80억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마다하고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았어요. 왜냐면 넷플릭스 쪽에서 원래 한국의 작가주의 감독들에 대해 눈총을 들이고 있었고, 이창동 감독님도 넷플릭스랑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에 상관없이 영화를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창동 감독님이 이름값이 있으니까 사실 흥행력이 그렇게 있는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객 수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개봉하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도 선택을 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설경구, 전도연, 조인성, 조효정 해서 굉장히 출연진은 빵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기 때문에 한국의 극장의 부흥과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넷플릭스에서라도 좋은 활약을 하면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한국 영화계에. 사실 이창동 감독님 영화 같은 저런 작가주의적인 영화야말로 스크린에서 봤을 때 진짜 빛을 발하는 건데, 한국 영화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다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영화는 유승환 감독님의 휴민트. 유승환 감독님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흥행력을 가지고 있는 흥행영화 감독입니다. 실패하신 영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구남도도 심지어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659만이었고, 베테랑 1000만, 모가디슈는 심지어 코로나 때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60만을 끌어모아서 그때도 저력을 발휘하셨죠. 밀수도 최근에 성공하고 베테랑2도 흥행하고, 그래서 올해는 무슨 영화가 개봉하느냐? 휴민트라는 액션 첩보 장르의 한국 블록버스터가 개봉을 합니다. 여기도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이 나옵니다. 조인성 배우는 올해 기대작 3개에 다 나오네요. 오, 대단하신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첩보물이 베를린이거든요. 그래서 베를린을 만들었던 유승환 감독의 첩보물, 이것도 입소문만 잘 타면 손익분기점은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기대되는 라인업이 좀 많아요. 일단 솔직히 말하면 웹소설이랑 웹툰 원작 영화가 없어서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웹소설, 웹툰 원작 영화나 그 컨텐츠에 이제 질려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영화가 별로 없었어요. 충족시켜줬던 것들은 대부분 OTT에 나오는 드라마들이었고, 일단은 독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딱히 없었잖아요. 이번에 기대되는 영화들 중에서는 웹소설이나 웹툰 원작 영화가 없다는 게 좀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올해 기대되는 영화 중에 하나는 연상호 감독님의 군체인데요. 연상호 감독님은 쉬지를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 올해 군체만 개봉하는 게 아니라 실낙원이라고 얼굴 제작했던 방법으로 그 러닝 개런티 하면서
제작비 확 깎아서 흥행 여부에 따라서 수익 배분하는 방식으로 만드신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상호 감독님은 올해만 이제 영화가 2편이 개봉하는 거예요. 실낙원이랑 군체. 군체 같은 경우는 반도 이후에 6년 만에 큰 영화인데 어떻게 될진 모르죠. 반도가 사실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래도 연상호 감독님은 많이 뽑아내면서 그중에 별로인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이게 고저가 막 있는 감독님이시라 이번엔 터질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블록버스터 중에 엄청 기대되는 거는 3개, 호프, 휴민트, 군체고요. 그리고 가능한 사랑은 뭐 블록버스터는 아니지만 이창동 감독님의 복귀작이라는 것에서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블록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윤재균 감독님,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흥행 감독이시죠. 윤재균 감독님.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제시장으로 2014년에 1,400만을 모으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영웅은 뭐 그냥 본전치기 하셨고 그러고 이제 올해 국제시장 2가 나온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이 국제시장 같은 신파랑 국뽕, 자극, 영화 이런 것들이 흥행이 될 만한 그런 영화판이었는데 지금 10년 만에 영화판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국제시장 2가 여전히 먹힐지가 꽤 궁금해요. 이게 될까 지금도? 이 국뽕? 지금 국뽕이 먹힐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재밌어 보이는 영화들은 꽤 있어요. 당장에 2월에 개봉하는 왕과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님이 만든 사극인데요. 우리나라에 사극이 대흥행한 지는 꽤 됐잖아요. 뭐 이것도 사실 대흥행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넘길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이 유배 가는 선왕으로 나오고요. 유해진이 그 마을의 촌장으로 나오는데 약간 코믹 사극 드라마 이런 느낌입니다. 그 밖에 기대되는 영화는 타짜 벨제부베 노래도 올해 개봉을 합니다. 배우는 변요한, 노재원이 나오고 뭐 스윙스도 여기 출연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타짜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벨제부베 노래 파트가 제일 재밌다는 이야기가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기대가 되고 특히나 노재원 배우가 요즘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굉장히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변요한 배우와 함께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도 꽤 기대가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다시피 연상호 감독님이 얼굴을 만든 방식으로 실낙원도 만드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다른 영화들도 마찬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이 실낙원이 얼굴만큼 잘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호프가 망하면 아마 한동안은 한국에서 규모가 큰 영화는 보기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보기. 그래도 영화가 망하진 않겠죠. 영화계가 망하는 거지, 영화가 망하지는 않죠. 이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대 자본이 사라지고 정말 소수의 사랑만 남은 열정만 남은 인디펜던트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고 호프가 그래도 잘 돼서 한국 영화계에 자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완성도 있고 재밌는 SF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완성도 있고 재밌는. 그래서 호프가 본인도 원치 않게 한국 영화의 마지막 횃불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국제시장 2는 이 12년 만에 개봉해도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